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 진짜 희망이 있는 건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이 정말 질이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에요. 저도 시장을 지금 이제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질 떨어지는 시장을 거의 금융위기 때도 못 느꼈습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때 느끼는 시장에 대한 느낌이라면 공포감이었죠. 근데요, 그 공포감이 그래도 보였어요. 일시적인 신용 경색,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는 공포였기 때문에 주식이 비록 폭락을 했지만 올라간다는 또 강한 믿음 또한 있었던 게 과거의 폭락시장이라고 하면요. 지금은요, 그때와 같은 공포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포의 실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죠, 시장에. 하지만 힘이 없고 질이 더 떨어지는 것은 예전 공포의 시장보다도 훨씬 더하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싶네요. 자, 우리 앞에 다가선 공포. 있기는 많이 있어요. 공포가 뭐 일본도 있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시장이 침체되는 것도 있는데요. 딱히 그게 공포라고 우리 앞에 또 다가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불안하긴 한데 공포가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장에 참석을 하는데요. 시장에 막상 참여를 해보면요. 정말 질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천수답 시장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사줘야만 올라가는 시장. 근데 최근에 좀 사주기도 했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주기는 했는데 너무나 편식적이에요. 사는 것도 딱 한 종목에 한정되어 있어요. 한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 나머지는 대테마는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롤러코스터 마냥 움직이는 거니까 의미를 두지 않고요. 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맥이 빠지는 시장이다. 매매를 할 기회조차 안 주는 시장이다. 그동안에 시장을 떠나고 싶어도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포가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이다. 특히 코스닥은 더한데요. 뭐 저는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공포가 더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그래도 자산 가치라도 있기 때문에 버티고자 하는 희망은 있는데 코스닥은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은 자기의 기본 가치보다 몇십 배씩 평가를 받아오던 기업들이거든요. 자,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빠질 때는 정말 강심장처럼 손절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 마냥 계속 손실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많은 시장이다. 그래서 더 질이 떨어지는 시장이고요.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은 현금 확보가 답인데 이 답을 다 알고 있지만 선뜻 또 그렇게 못하는 게 투자가의 심리죠. 왜냐하면 많은 비중이 물려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투자가들이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한국 시장이 정말 끝나가고 있구나. 정말 끝나가는 느낌이네. 그런데 금융위기처럼 명확하게 그게 와닿으면 정말 마음 먹고 정리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또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우리한테 딱 잡히지 않는 공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 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공포가 다발적인 공포인데요. 이렇게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마냥 하나의 공포가 크게 다가오면 대처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뭔가 막연한 공포가 눈앞에 여러 개가 있어요. 아까 지금도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 감소폭이 1위예요. 이런 것도 공포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게 또 공포예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일본의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조치도 공포스러운 건데 딱히 또 와닿진 않아요. 많은 국민들은 체감적으로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그 공포를. 오히려 불매운동,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안 가기,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역량을 결집하는 모양새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점점 더 가고 있어요. 특히 강대국들이 과거에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그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열강들이 앞다퉈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포입니다. 자, 이런 공포들이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적과 싸우는 우리 투자가들은 정말 공포스럽진 않은데 짜증나면서 계속 조금씩 공포감이 밀려오는 그런 시장이다. 반등이 주식이 나오면요, 여지없이 머리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조차도 안 주고요.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영악해져서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던져버리죠. 수익이 조금만 나도요. 자,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시장의 힘을 잃고 있다. 자, 오늘 또 시장을 보면요. 자, 멀쩡하던 시장이 지금 아무런 뉴스도 없이 또 15% 코스피는 빠졌네요. 코스닥은 어제도 빠졌는데 6.78, 73포인트, 1% 넘게 빠졌고요.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외국인들은 뭐 결국으로는 뭐 코스피에서는 사지만 이거 뭐 편식이니까요. 두 종목 사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기관들은 연이 팔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은 무슨 자신감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공매도를 또 뽑아내고 있어요. 공매도 상위 50종목 보면요. 자, 이 보시면 뭐 부국증권, 제일기획 뭐 35%씩 돼요. 뭐 30%씩. 전체 거래량의 30%가 공매도니 이게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우리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공매도를 옛날에는 치더라도요. 좀 봐가면서 쳤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쇼 커버링이 가능한가? 또 환매수할 때 문제 없는가? 지금은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가가요. 본질가치 한참 이하로 떨어져 있어도 외국인들이 그 위에다 대고 공매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저는 그렇게 못 때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 시장이 급반등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일부 그렇다고 해서 폭락은 아닌데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은 유망업 쪽만 찾고 나머지 쪽은 한국 시장에서 바라볼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참 힘든 시장이에요. 막연히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희망론자가 되기도 어렵고요. 지금은 시장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요. 손실 받더라도 모두 떠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요.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참 희망이 안 보여요, 사실은. 제가 7월 초에도 자꾸 좀 약간 비관적인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 다음 7월 중순이 되고 이제 7월 말일 정도로 다가오는데요. 상황이 좋아지는 게 조금이나 더 보여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져라. 한국 시장 아직 건실하다. 일본 보복 문제없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그게 극복될 문제인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한국 시장의 역동성이라도 있었죠. 위기국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금융위기 때는 한국 시장이 역동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물론 IMF 그때는 성장률이 한 7% 이렇게 됐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2008년도도 성장률이 4%, 5%씩 성장을 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성장률은 고꾸라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장률보다도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고꾸라지는 모습이 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장이 기댈 구석이 점점 없어지는 게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고용구주 안 좋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한국의 인구구조도 안 좋아요. 지금 점점 애를 안 낳고 노령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일자리 질도 안 좋아지고 있고, 제조업들이 한국에서 투자를 한 거 빠져나가고 있고, 오직 한국에서 희망이 있다 그러면 반도체 하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한다 그러면 뭐 5G 정도 되려나요? 이 두 개 빼면 한국 시장은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어야 됩니다. 자동차 근근히 버티고 있죠. 그나마 지금 자동차들도 신차 효과로 조금 반짝하는 거지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자꾸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인데요. 인내를 해야 되나? 좀 더 인내를 해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제 우리가 결전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자, 언제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달까지만 보자. 7월 달에 한일 간에 의미 있는 실마리가 없다. 그 다음에 없거나,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없거나, 미중 무역 분쟁이 의미 있는 뭐 휴전이라든가 해결책이 안 보이거나,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출이 회복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만 믿고 이 시장에 계속 발을 담궈야 되는지는 저는 그때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주식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자기가 너무 많은 비중을 실어서 다 팔고 떠나지를 못한다고 하면요, 팔 필요 없이 이제 인버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인버스는 하방할 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죠.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가진 종목이 그래도 지수하고 관련이 많은 종목이다. 우량 대형주다. 그랬을 때는 인버스로 조금 주식을 일부 한 10% 정도 팔아가지고, 인버스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잖아요. 10%나 15% 정도 비중을 줄여서 그 비중은 나머지의 내 주식을 커버할 수 있는 인버스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그런 종목이 아니고 나조차도 믿음이 안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7월 정도에 돼서는 한번 과감히 좀 가진 종목을 정리해보자. 물론 뭐 기다리면 올 수도 있어요. 대형주는요, 뭐 한 10년 기다리면 웬만하면 회복은 하더라고요. 10년 정도 기다리면 순환이 한 바퀴 돌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다릴 만한 인내심 있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고, 혹시라도 한국 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그런 세월을 앞으로 10년, 20년 간다고 가정하면 내가 투자한 원금 회복은 요원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 우리 시장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조금 일른 감이 있고요. 한 7월 말 정도까지 지켜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지금 이 상태에서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안 요인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요인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인버스를 하든가 조금, 아니면 나머지 주식을 팔고 좀 쉬는 것도 저는 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굉장히
한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이 또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너무 이거에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릴 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투자에 참고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